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질문자가 예습과 복습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그 예습 복습만 잘하면 공부 잘한다고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까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지 예습과 복습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예습, 이쪽에는 복습. 그래서 예습과 복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예습과 복습을 할 때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예습 복습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낮은 등급부터 순차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제 공부를 잘할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부는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의 전부는 직업이 공부잖아요. 그 직업이 공부니까 학생의 전부는 공부 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예습과 복습으로 공부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습할 때 인강을 들을까요? 자, 인강은 인터넷 강의는 첫 번째 책을 먼저 다 보시는 거고요. 책을 본 다음에 책에서 필요한 부분만 찍어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강을 따라서 듣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은 먼저 책을 본 다음에 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읽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인터넷 강의 듣는 법, 인강 듣는 법 9가지 조언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으로 예습하시는 건 맞습니다. 책으로 예습하고 복습도 책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단계로 복습할 때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고등학생 단계까지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중학생 2학년이신데 고등학생 단계까지, 심화된 단계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습은요, 교과서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로 하는데, 교과서를 읽으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의 흐름과 줄거리를 아는 것이고, 흐름 줄거리를 안 다음에 여기에 모르는 용어들을 다 먼저 찾아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흐름과 용어 중에서 어떤 문장은 이해가 안 되면 체크해두고 이해되지 않은 것은 형광펜으로 체크해두고 가시면, 아니면 따로 체크해 놓은 다음에 노트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면, 그러면 수업 중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흐름이나 용어를 보시는 거고요. 조금 더 단계를 나간다면 이 교과서 출판서가 나온 자습서가 있습니다. 그 자습서를 읽으면서 자습서에 모르는 부분까지도 다 체크해서 읽어두고 자습서에 나오는 간단한 문제도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단계 예습입니다. 자, 심지어는 3단계 연습으로 이 교과서에 있는 평가 문제집까지 다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평가 문제집을 이 교과서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평가 문제집인데요. 이 평가 문제집까지 다 풀고 이 틀리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준 다음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복습 시간에 이 틀린 문제를 다시 풀기도 합니다. 문제집. 평가 문제집을 다 풀기도 하고요. 더 많이 하는 학생은요, 이렇게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이 아니라 그러면 참고서가 있습니다. 자습서와 참고서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이 자습서는 그 출판사, 천재면 천재, 비상이면 비상, 이렇게 그 출판사만 관련이 되는 건데요. 요것은 여러 출판사, 중학생들이 다른 출판사의 것까지 내용이 합쳐져 있는, 여러 출판사가 내용이 합쳐져 있는 것들이 참고서입니다. 그래서 참고서까지 보기로 합니다. 자, 더 나가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더 나가서 참고서뿐만 아니라 기타 문제집까지, 개념서, 기본서나 개념서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서, 개념서. 예를 들어서 정석이나 바이블이나 아니면 개념원리 같은 개념서, 이론서들을 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이 예습하는 사람들은 6번 문제집, 기출문제까지 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예습이라는 건 범위가
짧게는 교과서를 읽는 거, 자습서를 읽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심화해서 거의 공부를 혼자 끝내는 수준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일 때 상위권들은 이 예습의 속도가 빠릅니다. 복습의 속도도 빠르고요. 그러니까 실제적과 예습과 복습을 몇 대 몇으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시간 분배에 있어서 예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자기 능력대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만큼 해내면, 자, 공부의 양이 이만큼 채워나가는데, 예습을 이만큼 해놓으면 복습을 이만큼 하고 더 나가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자, 예습을 요만큼만 하면 해야 될, 100점을 향해서 해야 될 분량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예습은 자기 능력껏 할 수 있는 만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 풀고 또 문제집으로 달력을 하면서 오답 정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복습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습에 따라 복습이 달라집니다. 자, 교과서만 보았다면 그러면 예습은 수업 필기나 수업에 대한 필기나 아니면 학교의 프린트, 선생님 말씀, 선생님이 초점을 두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1차입니다. 정리. 자, 예습 상황에서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자기가 노트 정리를 미리 했다면, 선생님 말씀을 추가로 쓰면 됩니다. 추가로. 그러면, 이런 요점 정리들은 어디 있냐? 스스로 하면 좋겠는데요. 안 된다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참고서를 복사해서 참고서에 있는 내용을 써주어도 괜찮습니다. 자습서의 내용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핵심 요점 정리에다가 플러스 선생님 말씀, 선생님의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제가 유튜브에 찍은 강의 중에서 학교 수업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꼭 필수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수업, 주교, 학교 수업을 어떻게든지 학교 수업 듣는 법, 학교 수업의 중요성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노트 필기, 수업 노트 필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이 정리하는 방법들과 요령을 익히셔야 되는데요. 최소한 이 쓰는 이유, 노트 필기하고 정리하는 이유는 다시 보기 위해서, 다시 보고 시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해나가는데요. 이 노트 정리까지 수업 시간에 만약에 해나갈 수 있으면 바로 핵심 개념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노트 정리까지 다 해나간다면 복습 시간에는 문제풀이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고 문제풀이 틀린 것들, 틀린 오답 내용들을 이 정리하는 것에다가 추가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습을 해나가는데요. 자, 복습을 한다는 것은 또 예습을 이만큼이잖아요. 예습을 이만큼만 내가 했다면 100점을 채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복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고 줄거리를 익힌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 이후에 기초적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런데 예습 복습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이 개념이 만약에 수학이라면 공식이 나오면 공식에 대한 공식만 관련된 기초 개념들은 순식간에 배워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풀기 힘든 이유는 이 응용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배우는 공식뿐만 아니라 이전에 배웠던 공식들까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이 개념과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전부 다 하나둘씩 정리를 해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익혀야만 심화 문제를 풀고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수학을 예로 들면요. 교과서만 풀면 일반적인 인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점이 나오고요. 자,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정도를 풀게 되면 50점이 나오고요.
개념원이나 아니면 쌤의 시작과정, 심화 문제, 이런 과정을 풀게 되면 70점이 나오고요. 기출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풀고 그 틀린 문제를 정리하면 80점이 나오고요. 자, 기출문제 말고 심화 문제를 풀게 되면 90점이 나오고요. 고난이도 문제를 풀면 그러면 이때 90점이 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습 복습을 할 때 예습의 시간도 굉장히 하는 양에 따라 많이 들리고요. 복습의 시간도 굉장히 하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한다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이 시간 조절을 해서 제가 제 재생 채널에 이거 보면 학습 누적 기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 누적 기록부. 학습 누적 기록부. 이게 그 상담 코너에 가면 있는데요. 동아샘 학습 누적 기록부 이렇게 치시면 칸으로 이렇게 일주일마다 24시간으로 나눠서 되어 있는 학습 누적 기록부를 학생들을 쓰게 합니다. 이 학습 누적 기록부로 자신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누적해서 기록하셔야 됩니다. 칸마다. 한 칸이 30분, 1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기록을 하면서 매번 개선을 하면서 나에게 우선 필요한 복습이 예습이 무엇이고 어떤 과목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니까 예습을 더 많이 해야겠죠. 어떤 과목은 성적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복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개선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예습과 복습의 적정한 비율을 본인이 찾으셔야 됩니다. 적정한 비율을 자신이 찾으시면서 이거를 빠른 속도, 그러니까 결국은 최상위권을 가든 공부를 하든 예습 복습을 할 때는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시간의 활용법,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효율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당 양을 봤을 때 이것들이 점점 효과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분에 이 양으로 30문제를 풀든지 40문제를 푸는지 몇 문제를 푸는지 그 중에서 몇 문제, 3문제를 틀렸는지 이런 식으로 기록을 누적 기록부에다 하시면서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유튜브나 이런데 제 그 학습법 채널만 보더라도요 거의 한 180개, 200개가 있는데 점점 계속 찍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가 다 못 볼 만큼의 학습법들은 있습니다. 근데 학습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럼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2달이나 3달 정도 매주 이렇게 학습 누적부를 보고 조금씩 개선을 하다 보면 자신의 학습 템포, 학습 습관, 학습할 수 있는 지금 능력들이 측정이 됩니다. 이 본인의 학습 능력을 측정시키면 그 능력들을 서서히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습과 복습을 짜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예습 복습은 학기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평일날에는 달라지지 않고요. 첫 번째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방학 중에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요. 방학 때 누가 더 많이 예습을 하고 누가 더 복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주말의 하루는 평소에 일주일 동안의 모든 공부 시간은 주말의 하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 이틀과 평소, 주중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말까지 평주에 해봐야 이 방학의 일주는 거의 이 평달의 한 달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학에 집중하고 주말에 집중하고 평일날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예습을 하실 때
최소한 교과서를 5번 이상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읽으면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을 하고 이 모르는 것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서 집중해서도 모르겠다면 이거와 관련된 검색어를 유튜브나 이런 데 치면 그 설명된 동영상들이 있으면 이 하나를 보게 되면 그 옆에 참고 동영상도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이걸 누적해서 한꺼번에 쭈루룩 보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보시면서 그래도 모르겠으면 모르는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선생님에게 질문하거나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되면 반드시 1시간을 배우게 되면 3시간 동안 이걸 암기하거나 아니면 이해하거나 아니면 써서 이것을 점점 내 걸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습과 복습을 해나갈 때 보통 문제는 일반적인 과목은 예습과 복습을 주중이나 주말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수학이겠죠. 수학을 예습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수학은 논리적으로 밑에 학년부터 위에 학년들까지 점차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갈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나가도 나중에 이 나가는 진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너무 빨리 나가고 이거를 복습할 시간이 너무 적어서 할 수 있는 한 수학은 최대한 해주셔야 되고요. 영어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일단 교과서의 내용을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교과서를 자주 보시고 암기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단어장 가지고 하루에 단어장에 단어 20-30개라도 꾸준히 매일 단어장에 있는 문장을 암기하거나 쓰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경우에는 교과서나 참고서를 자세히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국어는. 그러니까 교과서와 참고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꼼꼼하게 읽되 빠르게 읽는 속도를 내서 읽고 중요한 단어를 고르면서 체크하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인강을 추가로 들으신다면 인강의 책자를 구해서 파는 책자가 있는 인강만 들으세요. 책자를 먼저 빠르게 본 다음에 알고 모르는 걸 체크해서 모르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1강에서 여기에 3번 문제만 맞으면 시간을 대충 찍어서 이 부분만 자세히 듣고 나머지 부분은 빠르게 보시고 인강도 이거 1.5배속으로 빠른 속도로 보고 이렇게 내가 모르는 부분만 1배속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책을 공부하게 되면 공부를 할 때 이 예습을 할 때는 이 책을 보고 그 내용이나 흐름을 중심으로 문제를 맞췄느냐의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복습을 할 때는 요렇게 나와 있는 이 문제가 왜 만들어졌을고 어떤 이유로 내가 이거를 정답을 맞추려면 어떻게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변형시키면 어떻게 변형시킬까 라는 것까지 생각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 동영상에서 오답 정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방법들이 단 하나 이렇게 학습 누적 기록부 재생 채널에서 재생 채널의 상담을 보시면요. 재생 채널의 상담에서 이렇게 학습 누적 기록부 학생들의 것들을 이렇게 제가 교정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본인의 학습 누적 기록부를 점차 여기에 컨설팅에 나오는 방법처럼 점차 교정하고 개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습과 복습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 그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공부 방법들에 쓰여 있는 것들을 본인이 여기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자세히 2-3개월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예습 계획과 복습 계획을 별도로 나누어서 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학습 누적 기록부를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